원래 수련 해보신 적 있으시고? 아니, 그냥 관심 있으셔서 이분이 같이 오잖아요. 두 분 닮으셨는데? 아니 얼굴형이 좀 닮으셨어. 카페에서 오시고 네. 그래서 같이 가자고 하셔가지고 카페 가입하신 지 얼마 되시고? 그런데 저희 이제 무리조사거든요. 아. 네, 치료를 하지. 두 분 다? 네. EPH 강의면 더 좋을 텐데 물리치료사분들 많이 왔다 가셨었어요. 지금 병원에 계시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몇 분 안 되니까 왜 오셨는지를 제가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딱 제가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수련해 보신 적 있으시고 뭐 어떻게 보셨어요? 아버님이 먼저 주에 내려서로 쓰러지셨어요. 이제 선생님이 저기를 보고서는 한국을 보고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저보고 가서 들어가지고 갔다 와요. 아버님 연세가 좀 많으시죠? 40년 그래서 오셨고 어떻게 귀에 관심이 있어서 인터넷 강의 동영상 보고 왔어요. 강의는 뭐 다 보셨어? 아니, 다못 봤어요. 그러면은 수련해 보신 적은 없으시고 그냥 개인적으로 책 보고 무슨 책 보고 예전에 단전호 책 그러니까 뭐 책 이름 있으실까? 단학이라고. 아,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갑자기 제 다음 순서인 줄 알았어요. 원래 수련하고 계시고 이제는 그냥 살면서 이렇게 좀 평범하지 않게 살았는데 한 2, 3년 산도 다니고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다녔는데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저한테 벌어져요. 산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데 유튜브에서 동영상 가이드 보니까 이 기에 대해서 스님이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관심 가져서 막 이리저리 하면서 한 한 달 반 전부터 이렇게 수기 같은 거 쓴 것들을 읽어보면서 나름은 단전을 조금 한 달 정도 했었어요. 거의 좀 미쳐서. 그래서 스님 강의 보고 저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 날 와서 뵐 줄 알고 왔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여기서 조금 앉아서 수련을 하고 갔는데 그 뒤로 많은 걸 경험했어요. 너무 그러면 안 되는데 산에는 왜 다니셨어요? 산에는 이제 계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그러겠지만 부모님 돌아가시면 다 마음에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좀 쇼크를 많이 받았어요. 해드린 게 없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그러저러 하고 하다가 거의 좀 정신적으로 방황을 하다가 사는 그때 또 어머니도 조금 많이 편찮으셨고 뇌경색으로 그런 상태에서 다니다가 우연찮게 뭐 산삼도 보고 뭐도 보고 하면서 어머니 마음기가 되고 기타 등등해서 이렇게 잘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사람 살리는 걸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일념 하나로 한 2년 반? 3년? 눈만 뜨면 산에 가는, 돈도 안 나오는 산에 가는, 집에서 욕 먹으면서 그렇게 하다가 희한하게 내가 약을 지으면 내 마음대로 돼요. 환자가. 이거 뭐지 하고 헤매다가 나중에는 퇴마까지. 그러니까 많이 해본 건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아파서 한 영아령이 대화를 하는데 6명의 그런 귀신이죠. 그러니까 시아버지, 그러니까 나중에 쭉 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어머니하고 시삼촌이 때려서 쌍둥이였었는데 하나는 나와서 살고 하나는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나한테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내가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전화를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귀여운 거예요, 얘기가. 그래서 와봐라. 겁없는 자신감이죠. 와봐라. 왔어요. 와가지고 막걸리 한 잔 딱 이렇게 정대에서 먹여놓고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이마빵 한테 탁 쳤어요. 다 도망갔어요. 이 얘기를 스님한테 했어요. 동네에 있는 스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 이상하게 듣다가 가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근데 그 전에는 기도를 한다든가 뭐 앉아서 참선을 한다든가 이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딱 하는데 가서 한 시간, 오늘 소나무 밑에서 딱 하는데 소나무가 발에 이렇게 닿고
이런 상태 좀 불편했어요. 경사가 졌는데 소나무가 탐나서 그쪽으로 가서 앉아 있었거든요. 그 욕심에 딱 가서 그 소나무 너무 이뻐서 좀 기가 싹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단전은 한 달 정도 조금 호흡하는 건 배웠던 상태고 그때 이후로 이렇게 했으니까 한 달이 아니다. 그때는 한 일주일 딱 하면서 기가 딱 들어오면서 나름은 단전을 한다고 그 섣부른 그 혼자만의 그런 숙이나 몇번 듣고 방법이나 몇 인터넷에서 읽은 그런 걸로 막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파란 소나무에 그렇게 기가 막 몸에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느껴지더니 거의 1시간 반 정도 딱 하고 일어났는데 내 입에서 노래가 나와요.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경우인지 알겠고 네.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어쨌든 지금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네. 또 그걸 공부를 잘 하셔야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래요. 네. 거기서 이제 삐까 잘못하면은 이제 완전히 이렇게 가는 거고 네. 그래서 중심을 잘 잡고 공부를 잘 하시면은 또 뭐 이렇게 좀 잘 풀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가 좀 이렇게 안 좋게 흘러가시는 네.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는 얼마 전에 친구 아버님이 그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연세도 이제 많다는 느낌도 좀 들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명상이나 아니면은 뭐랄까 이런 분야가 이제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됐다는 것도 들었고 또 마침 또 오늘 우연찮게 이렇게 보다가 오늘 이런 자리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네, 그 같이 이렇게 한번 직접 뵙고 한번 보면 훨씬 더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이상하게 뇌졸중 얘기가 많이 나오네. 어떻게 카이페 가입하실 지 얼마나 되죠? 한 3개월 됐습니다. 뭐 외우셨어? 기공에 관심이 많은데요. 네, 우연찮게 유튜브를 뒤지다 보는데 청심선호를 계속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스님 그 강의를 보니까 한번 뵙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무슨 일 하시는지? 저 침묵도 있습니다. 지금 지압하고 있습니다. 뭐 안마사 쪽으로 계신 거예요? 아니면 뭐 안마사 자격증은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보셨어요? 네. 카페 회원인데요. 그 체험하고 좀 여태 그 몰랐던 부분을 좀 체험도 하고 좀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왔습니다. 네, 뭐 수련 해보신 적은 없으시고? 네? 수련 같은 건 해보신 적 없으시고? 없습니다. 없고 그 가끔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은 좀 눈을 좀 감고 있고 뭐 그러면은 조금 맑아지는 그런 거는 느꼈는데 뭐 실질적으로 뭐 기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부분이고 카페에 가입한 지는 한 2년 정도 오래되셨죠? 된 것 같고 여기서 사실 그냥 보고 흘렸는데 며칠 계속해서 쪽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거주하는 데는 경기도 연천입니다. 예. 그래서 좀 체험도 하고 좀 배워봐야겠다는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처음인 것 같네요, 지금. 자, 일일이 한 번씩. 네, 같이 오셨고, 어떻게? 저는 뭐 이런 선언이나 이런 모임은 처음이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그 부모님도 다 기독교이셔가지고 아마 오늘도 다들 그 교회를 가셨을 거고 저는 이제 안 다닌 지 좀 되고요. 제가 잘 몰라요. 불교나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근데 한 5년 전부터 책도 좀 보고 그리고 동양철학 책도 좀 보고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오게 된 계기는 유튜브를 통해서 강연을 들었어요. 듣고 그리고 양자역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맞는 말씀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여기 이런 모임에서 그때 어느
오신 분이 그 질문을 하셨는데 그 자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폐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그게 기하고 관련해서 되게 도움이 되나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유튜브 보고 저 카페 가입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고요. 예, 예. 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데 나이가 좀 먹은 사람도 가능한지 또 누리면 어깨 좀 아프고 해가지고 같이 어깨가 어떻게 아프신데? 수술한 데가 수술하셨어? 어깨를 인대가 끊어졌다고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파요. 다치셨어요? 다쳐서 인대 수술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하다 인대 들어가는데 그냥 물건 꺼내다가 모르겠어요. 그냥 그랬어요. 그냥 하는 키가 작으니까 뭐 이렇게 손을 많이 올리다가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뭐 넘어지진 않았는데 그냥 여기가 팔을 못 써서 수술을 했는데도 아직도 양치도 못 하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아파서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프세요?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프고 아니 움직여야 아파. 가만히 있었을 때도 아플 때도 있고 잘 때도 주워놓지도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자면 아프고 팔은 다 올라가시고 이거 올려봐요. 저쪽 올려보세요. 이쪽엔 괜찮고 올라- 양치를 하려고 저 우선 다 올려. 올라가요. 다 올려보세요. 더 올라가는 건 비슷하시네. 다 올라가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아파가지고 뭐 조금 하다가도 앞소리가 나쁠 정도로 아플 때도 있고 또 괜찮을 때도 있고 그 세월만 보내는 거죠. 1년이 지나야 난다니까. 알겠습니다. 저번에 상담 오신 거죠? 상담 강의 처음 들으시는 거고. 근데 상담 와서 예민하셔서 그죠? 귀를 너무 잘 느껴서 그렇다고 그때 알겠습니다. 뭐 지금 한 13분 정도 지금 오신 걸로 체크되어 있는데 그래도 좀 진지한 분들이 좀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보통 한 30, 40명 오면은 그냥 오신 분들도 있고 그냥 아픈데 고쳐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오늘은 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좀 진지한 분들이 오셨으니까 일단은 제가 질문을 먼저 받을게요. 좀 인원이 적으니까 또 카페에서 오셔서 제 강의를 이렇게 듣고 오신 분들도 좀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처음부터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질문하는 걸 제가 받아서 말을 하다 보면 제 강의 진행이 될 거니까 좀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하면은 지금 일단 질문을 좀 한번 받아볼게요. 질문해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아까 그 동영상을 봤는데요. 추나나 뭐 마사지 이런 테크닉을 많이 쓰시는데요. 가이로프라틱 좀 사용하시는데 그럴 때 이제 추나나 어떤 접촉기에 기를 같이 사용을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 스킬로 일반적인 접촉 시에 귀를 쓰는 기술이 있고 안 쓰는 기술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른 동영상 보셨으면 제가 웬만하면 이제 요즘 귀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보셨나요? 이렇게 팔 안 올라가거나 허리 안 굽히시거나 하면 에너지로 해서 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원래는 이제 제가 기공을 먼저 했죠. 17살 때 시작을 해서 했는데 쭉 하다 보니까 근골격계 질환이 있어서 약간 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내장 질환이라든가 간이 안 좋다, 위장이 안 좋다, 뭐 이 장이 예민해가지고 계속 설사하니까 뭐 머리가 아프다 이런 건 귀를 넣으면 금방금방 낫는데 그래서 다리를 뺐다. 또 귀를 넣으면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좋아지고 또 어떤 사람은 크게 차도가 없고 이런 경우가 있었고 또 특히 뭐 목어깨가 아프다. 많이 이렇게 많이 아프잖아요, 사람들은. 허리 아프다 이런 것도 많은데 어떨 때는 귀를 넣으면 효과가 있고 어떨 때는 없고 거기에 뭐 한 40대 60이었다가 60대 40이었다가 항상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걸 좀 극복해 보려고 그러니까 귀로 암도 치료가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불치병들 병명 안 나오는 불치병들이 잘 낫기도 하는데 목어깨 아픈 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수기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어차피 물리치료사분들이니까 요즘은 뭐 카이로나 이런 것도 물리치료사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카이로프락틱도 정식으로 했고 중국 큐나 해서 아마 지금 현존하는 건 제가 웬만한 건 다 배웠다고 생각하시는데 할 것부터 그래서 그쪽으로만 제가 따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EPH라고 따로 있어요. 그건 제가 강의를 따로 해요. 수교육법 강의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걸 한참 또 쓰고 하다가 제가 기복력이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는 근골격계 질환도 에너지로 교정이 돼요. 뭐 골반 틀어진 것도 기 넣으면 사람이 막 움직이면서 제자리를 잡아간다던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되기 시작하니까 중요한 건 그걸 쓰는데 병원에서 일일이 환자들 다 데리고 내가 길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체로 또 뭐 병원에 계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절염 환자들이 제일 많죠. 목어깨 아프다, 허리 아프다. 그러니까 그런 거 교정을 할 때는 교정 기술을 쓰고 그 대신에 뼈를 교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협착인데 이게 붙었는데 이 협착을 떨어뜨려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병원에 그 협착 진단 복구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치료를 할 때 옛날에는 굉장히 난치, 저한테도 좀 난치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기를 넣으면서 이렇게 교정하는 법들이 있어요. 에너지를 딱 넣으면서 이게 벌려주면 이렇게 벌어져요. 거기. 그렇게 해서 이제 교정을 하면 협착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치료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하는 거 본 것 중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뭐 가이로나 초나로 기술로 교정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집중해서 넣으면서 교정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 그럼 뭐 에너지를 넣으면 층만도 표시가 층만이 사실 엄청난 난제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 이제 그러니까 병원에서 얼마나 치료하느냐에 따른데 예를 들어서 측만이 좀 심한데 특이하게 또 굉장히 이게 빨리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허리 쪽에서 이렇게만 혔다 특이하게 내려오다가 이런 건 좀 힘들고 S자 측만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골반에서부터 이렇게 잡혀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골반 잡아주고 그러니까 그게 골반에서 오는 그런 어떤 연쇄적인 거는 일반적인 자세성 측만적인 그런데 특발성 그런 그거도 네, 그렇죠. 갑자기 L5에서부터 틀어진다든지 L4에서부터 갑자기 급조해서 틀어지면서 기도 있고 다만 이게 굉장히 그런 거는 좀 힘들어요. 저도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기를 넣으면서 하는 거는 꾸준히 하게 됐을 때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통증은 환자가 느끼는 통증은 거의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측만이 왔기 때문에 무조건 허리가 아프다. 또 휘었기 때문에 아프다. 디스크 때문에 아프다 이러는데 얼마 전에 카페에도 글이 올라왔지만 한 분에서 정형외과 의사분 한 분이 디스크 수술하면 안 된다. 저도 읽어봤는데요.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조금 약간 오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그거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요. 그거는 저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할게. 왜냐면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가 10명이 오면 한 9명은 수술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요. 이분이 쓴 글에. 네? 그 디스크 자체 때문에 아픈 게 아니다라는 어떤 전제하에 너무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디스크 때문에 아픈 경우도 꽤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오인돼서 이제 디스크. 그거는 이제 양방 쪽에서만 진료를 해서 그런 거고, 예를 들어서 저한테 많이 올 때는 디스크 진단이나 협착 진단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한방에는 어차피 디스크 개념이 없어. 한방에 디스크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네? 그러니까 치료하면 그냥 낫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처럼 예를 들어서 근육 부분, 근육들을 잘 풀어주고, 또 틀어진 거 좀 교정해주고, 이렇게 됐을 때 디스크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해야 된다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안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나중에 본인들 지금 그 물리치료 하시는 것만 보시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몽골에 인턴을 하러 오시면 돼요. 그런 경우 제가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예? 옛날에 그 북한의 고려의학에 대해서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해준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100명이 오면 실제 수술 환자는 한두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해요. 지금도 공감하는데 그 책 자체가 저도 그 책을 읽어봤는데 책에서 너무 이제 약간 과장된 것 같더라고요. 디스크 때문에 아픈 경우가 거의 없다는 식으로 단언식으로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단어는 아닌데 지금 디스크 때문, 그러니까 디스크 때문인데 꽤 있는데 요즘은 이제 약물요법으로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하고 똑같아. 그 나한테 디스크 때문에 왔어. 병원에서 디스크 진단을 받아 수술해야 된다고 와서 아프다고 왔단 말이에요. 그 진단은 디스크지만 내가 똑같이 치료를 한다고. 예? 근데 안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니까. 예? 그러니까 디스크 때문에 아프다 하고 수술을 하는 비율보다는 예? 비율보다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네. 비율보다는 아니다라고 치료하는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훨씬 많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분들. 그 디스크 치료하고 나서 다시 뭐 재발이 된다든지 사람에 따라서 그렇죠. 얼마만큼 치료받느냐. 또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그 제대로 치료를 하면은 재발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또 자기가 자세를 잘못한다든가, 예? 뭐 오래된 어떤 습관에 의해서 또 무리를 한다든가 하면은 또 올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감기가 걸렸어. 그래서 내가 감기 치료를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영원히 감기 안 걸려요? 하진 않잖아요. 그것도 감기를 가지고 재발했다고 하지 않잖아,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치료를 받고 한 5년 괜찮았어. 한 6년째부터 아파. 그럼 그걸 재발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뭔가 또 자기 어떤 또 생활 습관이라든가 또 잘못된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유발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지. 증세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보통 뭐 몇 회 정도 지금 몽골에서는 제가 해보니까 거의 10회 정도에서 대부분 다 좋아져요. 10회 정도. 아주 심한 경우 한 30회. 여기서는 뭐 스님이 시간상으로 뭐 치료하실 시간 네, 없이 치료는 안 해요. 여기서는 네. 제자분들도 네, 그냥 와서 수련을 하셔야 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스스로 수련을 하면 충분히 자기 몸을 좋아지게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선언이고 또 여기서 또 치료하고 이러면 또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는 하지 않아요. 사람들 맛있지만 아직 그 외국 병원에 가야지 여기서는 그 치료를 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분들 그 말씀드린 자폐가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고 굉장히 분야가 그 넓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나 그런 친구들에게 이제 만약에 기로하신다면 뭐 똑같이 뭐 발공이나 뭐 이런 걸로 하시는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 상태가 워낙에 스펙트럼이 넓어서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외국이나 뭐 이런 데서는 좋은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자폐 같은 경우는 제가 임상 경험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걸 하러 이렇게 많이 오지를 않잖아요. 예? 애가 자폐라고 뭐 기치료 받겠다고 데리고 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데 내가 해봤을 때 기존에서 어떤 그 뭐 치료를 받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속도가 빠르긴 해요. 근데 다들 하다가 조금 좋아지면 대부분 그만뒀어. 예?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의사 딸이 이제 자폐였는데 이렇게 왜 눈 마주치는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이렇게 돌리고 또 그 친구는 이제 공간 감각이 없어서 여기 선원 저기 이제 신발 신는데 거기가 턱이 요만큼 내는데 그걸 못 내려가는 거야. 예, 공간 감각이 없어서 그거 뭐 턱이 지면 이렇게 뒤져서 내려가지를 못해. 이제 그래서 걔를 한 달 정도 기치료를 했는데 이제 그 자폐아들 다니는 그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눈 마주치는 시간이 정상이랑 거의 비슷하다 하고 걔가 계단을 오르내렸어요.
근데 아직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걔가 좋아지니까 그 주변의 엄마들이 3명인가 더 왔어. 그래가지고 한 해는 막 굉장히 막 이렇게 하이판 애예요. 막 높은데 막 기어 올라오고 애들이 그렇게 하면 좀 더 심하게 막 뛰고 했던 애인데 그 기초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애가 차분해졌어. 잠잠해지고. 그리고 깜짝깜짝 놀라서 이제 밤에 많이 울고 깨고 했는데 그런 것도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좋아졌어. 근데 이제 저도 그것도 안 해봤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잡고 꾸준히 한번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 해서 그렇게 그런 애들이 그 정도 변화를 보인다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 기간 안에. 또 지금까지 또 뭐 그런 뭐 특수 유치원도 돼가지고 뭐 어떤 박사님 한번 다 찾아다니잖아. 예?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한 달에서 한 3개월 사이에 분명한 변화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엄마들이 우르르 또 뭐 누가 뭐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뭐 그분이 뭐 자폐 뭐가 했다 하더라 하면서 글로 다 가버리더라고 그냥 싹. 그러고 나서 소식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뉴욕에 있을 때 다운 증후군 애기였는데 걔가 걔도 이제 그 뉴욕에 있는 한의사 아들이었는데 병도 잘 못 보고 애가 다운 증후군인데 좀 이렇게 확실히 좀 지능도 떨어져 보이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 사부님하고 저가 3개월 정도 치료를 했는데 애가 이제 대변도 원활하게 보기 시작하고 애가 막 기억력도 좋아지고 막 똑똑해지는 거야. 누가 봐도 처음보다는 똘망똘망하고 막 똑똑해져. 그전에 좀 정말 이렇게 좀 어리숙하고 좀 약간 바보 같은 느낌이었으면 이제 왠지 모르게 막 이렇게 기억력도 다르고 단어도 잘 외우고 그래서 막 똑똑해져. 근데 그렇게 막 좋아지는데 한의사가 애를 안 데리고 오더라고. 네? 자기가 해보려고 뭐 그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걸 제가 3년이나 5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임상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된다 안 된다 말하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몽골에서는 어렸을 때 몽골 사람들 말로 뭐 애가 어렸을 때 죽음이 왔다. 태어날 때부터 뭐 뇌경색이 왔다. 이런 애들이 초창기에 많이 왔었어. 그래가지고 안타까우니까 원래 이제 기치료 같은 거는 비용도 더 많이 받고 병원에서 왜냐면 뭐 바빠 죽겠는데 침이야 금방 놓고 말면 되지만 그거 내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그냥 물리치료 비용 선에서 그냥 좀 많이 봐줬어.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뭐 집안이 너무 가난해. 그래서 멀리서 오고 막 시골에 2시간 걸려서 오고 막 그 정성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줄 게 없으니까 뭐 나중에 우유 같은 걸로라도 그럼 가져와라 해가지고 이제 받아줬어. 그래서 치료를 하니까 애가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한 7번 정도 경기를 했으면 이제 2번으로 줄고 이러는데 한 달 이상을 또 엄마들이 지속을 못해. 부모가 2시간씩 데리고 온다든가 그것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애들을 막 이제 제가 꽤 많이 봤어요. 다들 대부분 차도는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건 최소한 1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그 사람들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제일 많이 해봤던 게 한 30회 40회 정도면 좋아는 졌는데 안 오는 거예요. 네? 또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최소한의 치과 비용이라도 내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또 부담스럽고 그 뭐 배들은 다 차는데 애들만 또 보려고 애들이 울고 말하면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제가 제대로 뭐 처음부터 끝까지 임상을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했을 때 분명히 차도는 있고 좋아질 수 없는 선인데 그래서 이건 정말 뭐 굉장히 꾸준히 오래 해야 되는 에도 불구하고 한 10번에서 20번 사이에 차이는 나. 기치료를 했을 때 분명히 차이는 나. 처음 올 때보다 뭐가 좋아지거나 뭐가 줄거나 그래.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줘도 내가 보람을 잘 못 느끼니까 뇌경색인 애기가 뇌경색이라서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 하고 그냥 지금은 안 받는 거죠. 또 질문 있으세요? 기치료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거는 상태에 따라 다르죠. 상태에 따라 다르고 원래는 이렇게 귀를 넣어보면 귀가 쫙 들어가다가 이렇게 안에서 살짝 밀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에너지가 찼다는 거야. 그러면 보통 떼요. 그러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몸이 냉해. 그럼 귀를 넣으면 보통 따뜻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그럼 따뜻하게 들어가다가 차가운 걸 살짝 바뀔 때가 있어요. 그걸 손끝에서 느껴요. 그러면 이제 그 전환이 되니까 이제 그때 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한 5분에서 10분 그리고 이제 좀 큰 병들 제대로 치료를 한다고 하면은 한 30분 정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발공을 30분만 계속 하시는 건 아니겠죠? 잠깐 발공만 어느 정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 수련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다 30분씩 하는 거고 계속 30분씩. 30분을 연달아서 하는 거고 어디 뭐 잠깐 머리가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뭐 허리가 아프다 이런 것들은 한 5분 정도 발공하면서 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효과 지속적인 거는 한 번에 발공을 받고 나면 우선 몸에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뭐 편해지나 안 좋다는 부분들이 좀 이양이 되면서 그러면은 그게 지속되는 일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한 3일 정도 몸에서 돌아요, 에너지가. 그래서 안짝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3일 정도는 몸에서 계속 작용을 하다가 이제 몸으로 스며들어요. 부터. 그래서 특별수련 같은 거 할 때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는 게 그래서 그러거든요. 또 질문 없으시고. 수련 기간은 뭐 사람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 비슷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10명 중에 8분은 처음 발공을 하면 다 귀를 느껴요. 그리고 못 느끼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 2명 있는데 그 둘 중에 한 분은 3번 정도 발공하면 느껴요. 그 나머지 한 명은 좀 굉장히 둔한 분이 있어. 뭐 특별수련을 뭐 30회, 40회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한 6개월 이상 수련을 하면 또 느껴요. 그러니까 자기 체질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은 한 10명 중에 8명은 되고, 그리고 수련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내가 어디가 아픈데 그걸 나으려고 한다. 그럼 그게 나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또 내가 기공사가 되어서 사람을 치료하고 에너지를 쓰는 일을 하고 싶다. 할 때는 특별수련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런 거는 특별수련은 보통 20회 안에 다 발공을 하게끔 만들어드려요. 그리고 정말 둔하다 해서 뭐 60회 한 적도 있어. 제일 둔한 사람이 60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했다고 해서 뭐 다 되냐? 그건 아니죠. 이제 발공이 되는 상태에서 암 치료를 한다든가 불치병 치료를 하려면 내가 또 그만큼 에너지 레벨이 높아져야 되니까 한 3년은 또 꾸준히 해야 돼. 발공이 된 상태에서. 근데 되자마자 가벼운 병들은 다 또 치료가 돼요. 그래서 카페에 게시판 보면 뭐 애기 뭐 비염 고쳤다, 뭐 틱 증후군 고쳤다, 와이프 아픈 곳 이런 거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분도 발공하신 지 얼마 안 되셨거든. 그리고 또 회원 중에 한 분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전립선 암 3기였는데 그걸 자기가 치료를 했다든가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뭐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내가 돌을 닦겠다, 견성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또 기간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를 어디에서 두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20회 해가지고 발공이 가능하다는 것은 본인이 그 기를 쌓아서 쓴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우리 방식은 카페에서 강의 보셨다가 안 하셨나? 뭐 보셨어요? 짧은 거 보신 거예요? 이런 강의는 안 보시고. 우리가 제일 가장 큰 특징이 일반적으로 이제 요게 이제 강연의 내용에 들어가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기를 수련한다. 기 수련이죠. 그죠? 에너지를 수련하는 거, 기 수련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단전호흡도 들어가는 거예요. 단전호흡도 들어가고 행공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대전제는 기수련이에요. 기. 닦을수 단련할 연이죠. 그죠? 기를 내가 닦고 단련하는 어떤 그런 수련을 할 때 어떻게 기를 모을 것인가, 어떻게 에너지를 모을 것인가,
에 따라서 호흡으로 모을 것인가, 동작으로 당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경문이나 만트라 같은 주문을 해서 에너지를 당길 것인가, 은염을 쓸 것인가에 따라서 종류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으로 모은다. 그럼 어떤 호흡을 할 것인가? 호흡의 방법, 길이 다 다르겠죠. 중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20초 들어 마시고 20초 쉬고 20초 내면은 만약에 지식 호흡을 한다. 지식이 호흡을 멈추는 게 지식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우리 정동순호법들은 또 지식을 못하게 위험하다고. 잘못하면 이거 터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식을 못하게 한다. 그래도 또 뭐 중국계 틀렸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식 호흡 같은 건 또 모았다가 힘을 폭발시키는 데는 또 굉장히 또 타고난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무술기공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식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방법이 다른 거예요. 기를 모은다. 어떤 사람은 기에 모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간원에 모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성문에 모아야 된다. 성문에 모으는 게 왜 성문호흡법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 이론이지. 그러니까 기에나 간원에 모으면 생기를 수련하는 거고 성문에서만이 음양이 교차하면서 진기가 나온다. 그런 이론으로 성문에 모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호흡도 무슨식 호흡법, 무슨식 호흡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뱉고 들어 마시고 내뱉는 길이를 지식 없이 똑같이 하는 방법이 있고, 그죠? 대신에 내뱉는 거는 내가 최대한 천천히 코로 뱉었다가 쭉 뱉잖아요. 그래서 탁 놓는 법도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또 수련하다 보면 다 달라져요. 다 달라질까.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기를 모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너무 오래 걸려요. 내가 호흡을 통해서 어쨌든 성문호흡을 하든 뭐 기회호흡을 하든 무슨 방식으로 썼든 모았어. 그 다음에 기존의 대부분의 방식들이 모은 에너지를 내가 돌리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동맥하고 인맥을 이렇게 돌리면 이게 소주천이에요.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손발로 사지를 이렇게 쭉 뻗었다가 다시 걷어들이면 그게 이제 대주천이 되는 건데, 이걸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 호흡으로 모으다 보니까 시간이 정해져. 내가 하루에 수련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 내가 25시간을 수련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모았단 말이에요. 모아서 이걸 빨리 단을 형성을 시키고, 뭐 출신을 하든 양신 도태를 하든 뭐 하려면 내가 에너지가 막 세지고 더 강해지고 이래야 돼. 남한테 줄라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워. 내 피보다 더 아까운 거지. 예? 그러니까 남한테 못 주게 한다고. 내가 아직 발전도 안 했는데 그걸 어떻게 남한테 줘. 그 주고 나면 어떻게 돼? 준 만큼 모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에서도 기공사들이 발공하고 나면 학원 이거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쓰지도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북경까지 기공학과가 실제로 있었어요. 5년제 과정으로 있었었는데, 옛날에는 그때도 한의 중의대도 5년제였어요. 한국으로 지금 편제 맞춘다고 걔네가 6년으로 편제를 맞춘 거지 있었는데, 그 지금 없어졌어요. 없어진 지 꽤 됐어요. 기공학과가. 왜냐하면 졸업생들을 받아서 졸업을 시켰을 때 기공사까지 길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애들이 졸업생이 10%가 안 되는 거예요. 그 10% 중에서 나가서 진짜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사람, 아까 뭐 졸업문 같이 조금 타고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가 수련을 하지 않았는데 되는 경우들이 있고, 뭐 신기가 와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그런 특수한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됐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하루에 5명 이상 했을 때 문제가, 초보기공사가 5명 이상 발공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과가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중국 사람들한테 기공 얘기하면 다 태극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동공하는 거. 그거지 정말 이렇게 뭐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길을 보내서 치료를 하고 하는 극소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도 그 중국 애들한테 중국에 뭐 이런 거 있다던데 그 기공사 유명해?
뭐 병원에도 뭐 기공과가 있어가지고 치료를 한다던데 한국에서 TV 보면 그거는 그 많은 중국 그 넓은 땅에서 몇 개 있는 거 가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몰라. 그죠? 네, 맞아요. 중국에서 오셨죠? 네네. 청소님 동생이시라고 네네. 지금 일본에 계시. 네. 출연하셨었나? 일본. 저도 중국에서 진기 운행법이라고 아까 전 단전의 길을 모아서 선대수천 하는 걸 배우고 있어요. 얼마나 배우셨어? 한 2달, 이제 2달, 3달 됐어요. 근데 막상 거기도 고수들이 없어요, 그죠? 드물어요. 이게 드물어. 그리고 중국에서 만약에 뭐 왕력평 이런 분들, 옛날에 응신, 응? 중국의 4대기 공사, 그분들도 약간 좀 이렇게 부풀려진 것들이 좀 더 많아요. 실제로 따라다녔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기로 칩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느껴진다던가, 좀 곱는 자체가 강하긴 했는데, 진짜 호풍한우하고 뭐 그러진 않았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건 다 달라. 우리나라도 그 윤봉선 할머니 같은 경우 엄신한테 배웠다고도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특이 공론 작을 하면서 그렇게 보여주신 건 없어요. 다들.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거기 이제 가면하고 눈 감고 하늘에서 빛이 내려온다 상상하고 뭐 이런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해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우리가 3개월 이내에 가능하냐 그러면 내가 직접 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직접 기를 넣어서 경맥을 타동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아서 돌리는 게 아니고, 기공력이 뛰어난 기공사가 직접 기를 넣어서 막혀있는 경맥을 타동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협지 같은 거 보면, 무협지 보신 분들 있으시죠? 무협지 보신 분들. 봤을 때? 네. 자, 무협지 보면, 안 보신 분들 한 번도 안 봤다. 무협지. 더 많으시네. 우리가 뭐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게 딱 맞다는 게 아니고 내가 원래 일갑자가 60년 아니에요, 그죠? 일갑자 내공을 쌓으려면 60년 동안 수련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공 신법에 따라서 그래서 달마 역극령을 하면 남들보다 더 빨리 간다든가 또 뭐 옥침상을 한옥침상을 쓰면 내공이 더 증진된다든가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근데 원래 60년에 걸려야 되는데 그럼 청년고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럼 그 청년고수는 어떻게 나와요? 좋은 집안에서 영양 먹고 어렸을 때부터 추궁가열 받고 기를 막 넣고 그러잖아요. 타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원래 있어요. 있는데 그만큼을 할 만큼 쉽게 공력을 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갑자 내공 고수가 죽기 전에 상갑자 남겨주고 가니까 갑자기 내공이 확 커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가 모아서 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오래 걸린다. 근데 직접 기를 넣어서 그 사람의 경맥을 타동을 시켜주면 굉장히 빨리 돼요. 지금 우리 여기 특별조직 하시는 분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5분 지금 앉아 계신데 다 발공하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다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응? 강연이 끝나고 여러분들 직접 기 주고 하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수련생 전부가 발공해요. 우리는. 응? 그래서 그게 청진교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